네이버는 절대 상위 노출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공식 가이드 안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이 그걸 읽고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제가 5년 동안 실전에서 검증한 방식으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 상품 관리를 들어가셔서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 가이드를 다운받는 창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쇼핑 검색에 잘 노출되려면 이렇게 친절하게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 신규 검색 SEO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다운받으시면 여기서 이제 자료가 나오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검색 가이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초보 셀러 입장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SEO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 SEO를 잘 지켜줘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내용 보시면 검색 결과에서 상품을 잘 노출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상품 정보를 최적화해야지만 고객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쇼핑 검색 서비스 두 가지가 있죠. 가격 비교, 예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M 플러스 스토어, 작년부터 런칭을 했었고, 상품을 잘 노출하기 위해 첫 시작은 검색 SEO에 맞춰 상품을 잘 등록해야 합니다. 첫 번째, SEO 가이드에 맞춰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등록된 상품은 검색 순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트래픽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 세 가지 말씀드렸죠. 상품명, 속성, 태그, 이 세 가지를 잘 등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이드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순위가 개선될 수도 있고, 이 말이 좀 애매한데요. 제가 느끼는 입장은 상품명 배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각 키워드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래픽이라는 거는 최적화된 배열을 잡은 상태에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상품명이 없는, 속성이 없는 검색 쇼핑 태그를 정확하게 추출을 해가지고 검색 인식이 되는 태그를 10개를 등록하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되겠죠. 태그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10개 예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등록된 태그 중 검색 인식이 되는 태그가 5개, 등록된 태그 중 검색 인식이 되는 태그가 10개, 5,000원이라 치고, 검색량, 네,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등록된 태그 중 검색 인식이 되는 게 태그가 검색량이 5,000이고, 그리고 10개 등록했을 때 검색량이 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노출량이 5,000이나 차이 나는 거죠. 1번이랑 2번이랑. 그래서 노출량이 차이가 나면 어떤 게 달라지냐? 더 많은 트래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될수록 매출 상승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될수록 매출 상승이 올라가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검색 순위가 개선이 됩니다. 상품을 잘 등록해도 검색 순위가 개선이 되나요? 개선이 됩니다. 바로 적합도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적합도를 개선을 하면 검색 순위가 개선이 됩니다. 검색 순위가 당연히 올라가면 더 많은 클릭을 받게 되겠죠. 클릭을 받게 되면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클릭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면은 매출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고인물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왜 고인물들이 많냐면 이런 SEO 가이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격 비교나 이런 데서 좀 알박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상위 노출된 상태에서 많은 인기도 점수로 인한 판매 점수로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는 순위 자체가 롤링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광고를 무조건 해야지만 판매되는 구조이고, 네이버는 아직도 SEO를 잘 맞춰도 많은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 네이버 쇼핑 검색어,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서 나의 상품을 유입되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등록한 상품의 카테고리에 적합한 키워드를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등산용 백팩을 팔고 있습니다. 등산용 백팩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테고리는 남자 백팩으로 또 선택을 했어요. 근데 등산용 백팩이라는 키워드는 등산용 카테고리만 검색이 되고 남자 백팩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카테고리에 적합한 키워드를 내가 상품명을 지어야 된다. 네.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의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등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죠. 카테고리는 내 파는 상품이 정확한 카테고리인지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하고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하고 비슷한 제품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카테고리에 맞춰서 기반된 상품명이 키워드로 들어가야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브랜드, 위탁 판매라면 뭐 위탁 판매 브랜드를 적으면 되고, 내가 나이키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디다스로 브랜드를 등록하면 안 되죠. 정확한 브랜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브랜드가 없다면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스토어명 기재하시면 돼요. 직접 입력으로 스토어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필터 영역에서도 나의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게, 필터 영역, 제가 브랜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의류를 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브랜드 모아보기 K2가 있고 나이키가 있고 노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나이키를 치면 이게 나이키가 바로 나오는 거죠. 클릭하면 나이키 제품의 의류가 바로 나옵니다. 네, 직관적으로 이제 고객이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원하는 거를. 점점 이 M+ 스토어도 쿠팡과 비슷하게 선호도죠. 성명, 연별,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검색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많이 클릭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워낙 고인물이 많은데 플러스 스토어가 런칭이 되고 나서 후발주자도 충분히 클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뭐 리뷰수 뭐 12개도 있고 16개도 있고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리뷰수가 10,000개가 넘는 게 많습니다. 워낙 고인물들이 줄지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 스토어는 선호도에 따라 내 개인정보에 따라 데이터가 취합돼서 노출이 된다. 지금 플러스 스토어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인기도, 인기 있는 상품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히 상품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혜택 프로모션이 있는 상품도 아무래도 배지가 달리니까 클릭이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사실 인기 있는 상품은,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은 당연히 인기도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가 잘 될수록 해당 카테고리에서 메인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가 잘 될수록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걸 수시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몰 신뢰도, 상품 품질, 배송, 혜택 등 상품과 스토어의 품질, 요즘 네이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허위 송장에 관련해서 판매자 센터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허위 송장을 근절을 위한 판매 관리 페널티 부과 안내,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 판매 정지가 됩니다. 이 판매자 등급이 있고 판매자 페널티 나와 있죠. 이 허위 송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가송장을 출력해 놓고 어디 휴가가 있거나 아니면 재고가 갑자기 떨어져서 우선 가송장을 먼저 찍어야 돼요.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그냥 발송 처리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페널티가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네이버에서 이제 근절을 하려고 출고하고 나서 지파 스캔이 택배사에서 돼야지만 출고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송장만 뽑고 입력만 해도 출고로 인정을 했거든요. 아무튼 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지금 네이버에서 페널티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어뷰징이 적발될 시, 조작행위죠.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뷰징에 속하는데,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페널티를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세요. 검색어에 이불 커버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세사, 구스, 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에서 잘 판매되는 특정 제품의 키워드를 쳤을 때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또 상품명을 짓기도 합니다. 주요 키워드는 상품명에 담아보세요. 불필요한 나열보다는 상품 특성에 맞춰 1개, 2개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니면 다른 키워드 추출 탭에서 검색을 해서 추출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의 카테고리는 가장 상품과 연관도 높은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등산용 백팩인데 남자 백팩 카테고리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솜이라는 이 키워드는 양모 이불솜을 판매하고 있으면 양모 이불솜을 눌러야지만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카테고리 등록이 어려울 경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명 선택을 해서 하나씩 찾아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경우 내가 판매하고 있는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의 통합 검색에 누르셔가지고
지금 네이버 쇼핑에는 어떤 카테고리 판매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카테고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연관도가 높은 항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브랜드 제조사 명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보시면 자주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특정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 자동 완성되는 노출 브랜드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브랜드 번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브랜드가 없다, 아까 위에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의 스토어명으로 직접 입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브랜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런칭이 되면서 이제 쿠팡과 비슷해지죠. 예전처럼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쇼핑을 얻거나 그런 게 혼합돼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들어오신 분들은 쇼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브랜드를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바로 브랜드를 검색해서 그 제품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 전환이 더 잘 일어나겠죠. 쇼핑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요. 속성은 검색에서도 사용되고 필터에서도 사용됩니다. 속성은 그 카테고리에 맞는 정확한 속성을 등록했을 시 검색에도 적용이 되고 필터에서도 나옵니다. 필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필터로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판매 전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적합한 속성을 기입하면 검색 필터의 상품 노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된 기본값에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군의 속성을 입력을 하고 속성 더 입력하기를 꼭 누르세요. 여기 지금 패턴과 특징, 세탁 방법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속성 더 입력하기 누르면 밑에 더 나와 있습니다. 부가 기능, 사용 계절, 색상 계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두면 필터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상위 노출이 보여진다는 거죠. 바로 상위 노출이 되면 후발주자로서도 충분히 판매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네이버에서 입력하라는 내용은 많이 입력하면 좋아요. 상품 속성을 잘 입력하면 필터 결과에서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처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도 많이 일으키지 않아서 1페이지 바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징을 잘 입력하면은 해당 특징을 검색한 고객들에게 바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도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필드에 기입하지 못한 주요 정보는 검색 태그에 추가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합니다. 태그 정말 상품 등록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세요. 속성에 원하는 항목이 없거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상품에 넣지 않은 키워드, 그리고 상품의 정보를 잘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면 태그에 추가해 주세요. 태그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상품의 적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셀러 입장에서 태그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10개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개까지 등록이 될 수 있게 로직이 변경됐다면 전 20개 다 등록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검색량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개 검색량이 5,000이고 태그 10개 검색량이 1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출되는 검색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20개 하면 검색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로만 태그를 등록하는 건 맞고요. 태그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태그 10개를 하시면 돼요. 검색량이 가장 많고 쇼핑과 관련된 태그 키워드를 10개를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태그를 2개, 3개 하시면 손해라는 거죠. 10개가 된다고 해서 상품의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그 등록 가능 예시, 사용 용도, 시즌성 키워드, 사용자 특성, 감성 표현. 이거는 그냥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왜 무시하냐면 이런 감성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감성 표현이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의 카테고리군에 지금 검색량이 노출이 되고 있는 태그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쁜 텀블러 해볼게요. 검색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예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 1페이지에 그 누구도 예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쁜 텀블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판매자들이. 이런 감성 표현 텀블러, 튼튼한 텀블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키워드를 태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예쁜 텀블러는 지금 텀블러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잘 되는 인기도 순으로 지금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 태그를 등록할 때 가장 베스트는 그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정보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링안이나, 그리고 데이터 랩에서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툴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색량을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내가 상품명을 작성하고, 그리고 상품명에 넣지 못한, 내가 쓰지 못한 키워드들을 태그에 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된 검색 키워드를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에 대용량 텀블러를 했을 때 내가 직접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안 나옵니다. 네이버 사전에 등록이 된 번호가 안 나와요. 근데 대용량 텀블러라고 쳤을 때 이 노란색 돼 있죠, 자동 완성된 거. 이걸 누르셔야지만 네이버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리고 대용량 텀블러가 정말 검색 인식이 되는 키워드인지 네이버 시크릿 창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유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키워드라 할지라도 검색 인식이 안 되는 태그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태그 10개는 검색량 기준으로 무조건 10개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검색량 기준으로 하되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 검색이 인식이 되는 태그,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태그는 입력 불가합니다. 네, 당연하죠. 이렇게 태그 불가 단어, 난 이불 커버 카테고리를 했는데 태그에 이불 커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태그 불가 단어이고, 브랜드의 자주라고 입력을 했는데 태그에 또 자주를 했어요. 그럼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태그 불가 단어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반짝 할인, 이런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상품명은 앞에 기입한 다양한 상품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기입해 주세요. 브랜드 카테고리는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시고, 주요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입해도 좋습니다. 상품명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적합도 점수가 낮아지고 사용자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만 담아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상품명을 많이 적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많은 키워드들로 인해 많은 노출량이 필요하죠. 그 많은 노출량으로 인해 또 클릭이 되고, 그리고 판매를 원하기 때문에 상품명을 많이 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명의 길이는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최적화된 상품명 길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텀블러를 했으니까 텀블러 한번 해볼게요. 광고는 제외하시고 여기서부터 1등이거든요. 상품명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길진 않는데 내려다 보면 1등, 2등, 3등, 4등, 5등. 텀블러에서 5등이면 되게 순위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단독 상품 중에 5등이면. 근데 지금 보면은 상품명이 엄청 길어요. 제가 이 상품명이 몇 글자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엑셀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하실게. 상품명이 글자 수가 58이에요. 적합도죠. 상품명 길이. 상품명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상품명을 글자 수 50자 이내로 입력을 권장합니다. 가이드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조금 더 볼게요. 보시면 좀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분도 있네요. 이분도 엄청 기네요. 50자가 넘었어요. 이분도 50자가 넘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분은 59자네요. 근데 1페이지 중간에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5등, 20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텀블러 키워드 15등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요. 근데 59자를 적어도 적합도를 무너뜨리고도 15등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상품명 길이에 그렇게 영향이 받는 카테고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특정 브랜드 상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제품이라고 하면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자주나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다들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가독성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스토어명을 여기 앞에다 적는 거는 남들이 잘 몰라요. 네. 이 스토어명이 예를 들어서 트리오링크야. 트리오링크 대용량 텀블러, 손잡이 텀블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트리오링크 이 5글자가 차라리 차량용 텀블러, 정말 유명한 내가 브랜딩이 되지 않고서는 상품명에 브랜드를 적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타 광고나 블로그에서 나의 그 스토어명이 노출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트리오링크 텀블러 쳤을 때 검색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됩니다. 상품명에 트리오링크가 없어도 네, 브랜드의 직접 입력으로 트리오링크를 했기 때문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입력한 상품명이 검색 품질에 적절한지 체크해 주세요. 내가 상품명을 짓고 나서 상품 검색 품질 체크, 이거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품질 체크의 가이드라인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정도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표준 그룹 상품은 옵션 단위로 정확하게 등록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노출됐을 때 좀 직관적으로 정확한 상품이 클릭이 되길 원해 가지고 이 그룹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겁니다. 동일 상품인데 색상, 용량, 사이즈 아니면 구성품이 다르거나 생수 500ml짜리가 20개라든가 30개라든가 그렇게 구성이 다르게도 또 노출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텀블러랑 카테고리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스탠리 코리아 보이시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상품 옵션 보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각각 이 모든 체리 블로썸, 블루 스카이, 퍼플 더스트가 각각의 단독 상품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룹 상품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인기도 점수를 포함해서 합산이 됩니다.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룹 상품 된 거는 UI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옵션 보기 나오면 좀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매 전환이 잘 일어난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군이 그룹 상품으로 묶을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룹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시면 이 판매자 센터에 보시면 왼쪽에 상품 관리 보이시죠? 그룹 상품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친절하게 동영상 강의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룹 상품에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교육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상품의 인기도와 신뢰도 관리를 꾸준히 해주세요. 네이버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날짜별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상품의 인기도, 클릭, 리뷰, 판매 지수 등을 잘 관리해주세요. 클릭수, 리뷰 평점, 리뷰수, 판매 지수, 최신성. 여기서 최신성은 신규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최신성 점수를 받습니다. 네, 후발주자인데 상위 노출하기 힘들다 보니까 네이버 자체적으로 이렇게 최신성 점수를 더 부여해줘요. 신규 상품은요. 클릭수, 상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광고 있죠. 광고는 클릭해도 클릭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받아요. 좀 다르죠. 네이버랑 쿠팡이랑.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광고 제외하고 일반 랭킹 순위 있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클릭했다 하면 인기도 점수에서 클릭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클릭수. 그리고 리뷰 평점. 리뷰 평점이 높고 리뷰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인기도 점수에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판매 지수. 판매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적합도를 잘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인기도 점수에서 판매가 너무 잘 돼. 판매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적합도를 뚫고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쇼핑 랭킹에서는 상품 최근 한 달 이내 클릭, 리뷰, 판매 지수를 조합하여 인기도를 생성합니다. 이 인기도가 생성이 되면서 순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인기도 점수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미 조작 행위, 스마트 스토어 처음 개설을 하게 되면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냥 뭐 트래픽으로, 슬롯으로, 뭐 리워드로 클릭을 많이 해서 순위만 올려준다는 거지 정확하게 네이버 SEO 관련해서 아시는 직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몇 번 받아보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네이버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의들을 많이 듣고 거기서 적절한 내용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런 광고 대행사에 휘둘리지 않는 실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상품의 인기도, 검색 랭킹에서는 한 달 이내 최신 인기도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한 달 이내 최신 인기도를 사용한다. 내가 정말 트렌드한 제품을 먼저 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많이 일으키면 고인물들보다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주기의 클릭 판매 지수는 인기도 반영으로 검색 결과는 매일 순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판매가 잘 되면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고 1페이지 3등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규 트렌드 상품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고 신규 트렌드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최신성 점수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인기도 점수를 받는 거죠. 급상승 인기 상품은 검색에도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7일, 2일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하루나 1시간 클릭수 판매 점수에 따라 또 인기도가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그리고 신뢰도, 상품을 정확히 등록하고 가이드를 잘 지켜주세요. 네, 가이드 및 약관 위배. 이제 모음전 정책 위반이 있어요. 예시로 모음전 정책 위반이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 이걸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판매자 센터 들어가시고 쇼핑 파트너 센터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문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여기 공지사항에 있거든요. 그럼 모음전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종 관련해서 상품 관련 기준 안내사항 수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온라인 상담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바로 상담원 연결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메뉴에 가격 비교 매칭 해제, 난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클릭해도 되냐? 상관없습니다. 나는 상담원 연결을 바로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대로 하거든요. 가격 비교 매칭 해제, 맨 하단 페이지 신규 생성, 그리고 브랜드 패키지 권한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중복 카달로그, 상담원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문의사항을 넣는 거죠. 텀블러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단일 상품명만 진행해야 되나요? 또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품 정보 어뷰징, 아까 말씀드렸죠. 등산용 백팩을 판매하고 있는데 남자 백팩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품명에 등산 백팩이라고 이렇게 적는 경우 어뷰징이죠. 그리고 부정 판매 행위, 나의 인기도 점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뭐 업체를 쓰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판매 점수를 올리는 거죠. 이것도 어뷰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매평, 판매 실적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 어뷰징 같은 건 당연한 말이에요. 관련 없는 키워드 입력할 필요 없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몸전 정책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부정 판매 행위, 이거는 제가 셀러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 나는 리뷰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리뷰를 쌓아야지만 판매가 되는 건 현실입니다. 이거는요. 리뷰가 없는데 누가 구매를 하겠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가구매는 하셔야 됩니다.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후발주자로서 상위 노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량의 리뷰는 확보해 놓은 상태로 광고라는 것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 리뷰도 없는 상태로 광고를 또 진행하시면 돈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어뷰징이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상품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적발 누적 건수 2회 이상이면 연구 페널티 이런 식으로 당하고요. 좀 경고죠. 상품명 SEO 위반 예시, 이제 브랜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셀러명, 그리고 멀명 중보, 혜택 수신 문구, 무료 배송. 내가 배송 상품 등록할 때 무료 배송하면 무료 배송 배지가 달립니다. 그리고 당일 배송 이런 것도 오늘 출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출발로 설정해 놓으면 배지가 달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BC카드 7% 할인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나치게 긴 상품명, 그리고 이미테이션, 당연히 가짜 팔면 안 되시죠. 그리고 특수문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쿠팡에서 이런 특수문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료 배송 이런 게 되게 잘 먹혔습니다. 쿠팡 상품명에. 근데 요즘 절대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신뢰도 이미지 등록 예시, 썸네일이죠. 그런데 상품군의 시장 조사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1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미지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허위 이미지, 슈퍼 정리 강세일도 아닌데 썸네일에 이런 식으로 어뷰징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제 썸네일은 클릭 점수가 목적입니다. 썸네일을 잘해야지만 나의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죠. 나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썸네일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눕기를 할지 조금 효과를 줄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클릭률이 썸네일 바꿨을 때나 안 바꿨을 때나 그걸 한번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도,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다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방을 치면 여성 가방 위주로 나오고요, 남성이면 남성 가방 위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적합한 검색 결과에 따라 랭킹은 계속 변동될 수 있다. 변수가 있는 거죠. 가격 비교는 정말 오리지널 랭킹입니다. 내가 판매를 잘 하거나, 그리고 적합도 점수를 잘 세팅을 했거나, 아니면 신뢰도 점수를 정확하게 했거나, 거기서 이제 판매 점수에 따라 가격 비교는 이 순위가 랭킹이 집계가 되는데요. 그냥 순수 판매가 잘 되고 적합도가 잘 돼 있는 상태가 노출이 되는 게 가격 비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스토어 검색하는 순간 내가 평소에 어떤 브랜드를 선호했거나 거기에 모든 정보들이 취합돼 가지고 나의 정보에 최적화돼서 노출 순위가 바뀝니다. 가격 비교랑 좀 다르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성 연령을 참고 여성 유저에게 여성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먼저 순위를 노출해 주고요. 그리고 기존의 쇼핑 이력, 클릭, 구매 등 관심도를 참고하여 각 유저에게 적절한 상품을 먼저 노출. 예전에 이 상품을 클릭했으니까 이 상품을 먼저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클릭을 했었으니까.
이 인기도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만 해당되는 인기도예요. 가격 비교 인기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검색 지면에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판매 지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거는 가격 비교예요. 맨 왼쪽에는 가격 비교에서 판매되는 점수도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인기도 점수에.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도 포함을 한다는 거고, 뭐 블로그, 메타, 인스타, 유튜브 이런 유입도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후발주자로서는 되게 좋은 거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가 또 잘 되면은 가격 비교에서도 또 일반 랭킹이 또 올라갑니다. 정확한 로직은 네이버 기밀 사항이라서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판매가 잘 되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상위 노출이 돼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판매가 잘 되면 가격 비교에서도 상위 노출이 됩니다. 단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개인의 데이터에 따라 먼저 노출되는 순위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판매 지수가 중요하긴 하다. 여기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만 해당되는 인기도입니다. 프로모션, 혜택, 가격, 배송 등 메리트 있는 상품은 검색에도 반영이 된다. 지금 여기 도착 보장이죠. 이런 배지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들어왔을 때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팡에서 텀블러를 친다고 그러면 나는 로켓 배송만 원해. 그러면 이 로켓 배송만 필터링 해줍니다. 그럼 순위가 또 바뀌게 되죠. 이 배지가 로켓 배송이죠. 이거는 로켓 크로스, 판매자 로켓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스토어에서 배송 빠르게 받기. M 배송 잘 모르니까 빠르게 받기라는 키워드도 추가됐네요. 네. 로켓 배송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텀블러를 사고 싶은데 내일 당장 받고 싶어. 그럼 필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기도 점수가 없더라도 M배송, 풀필먼트에 입고된 제품이라면 기본 랭킹을 무시하고 이 입고된 제품만 먼저 순위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이벤트죠. 뭐 슈퍼 적립이라든가 원뿔 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판매자 센터 가장 하단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원뿔딜은 어떻게 하는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모든 내용들이 이 비즈니스 스쿨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강의를 듣지 않고도 기본기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강의 같은 경우는 우선 몇백만 원 주고 듣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그 강사의 강의 내용을 빠르게 흡수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나만의 방식으로 또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이 네 가지,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이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네이버 쇼핑 검색 SEO 알고리즘. 예전에는 이 세 가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스토어가 런칭이 되면서 선호도가 생겼죠. 써있죠. 플러스 스토어 온리.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적합도 중에 상품명, 카테고리, 속성 태그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인기도에서는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 판매 실적. 이 판매 실적 하나의 점수만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판매 실적이 잘 되는 건 클릭수가 높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상품 등록할 때 빨간색 배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도는 만점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뷰징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신뢰도는 만점인 상태로 진행할 수 있고 적합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은 없지만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어야지만 판매 실적으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적합도, 인기도를 잘 하시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네이버 SEO는 가격 비교와 M 플러스 공통입니다. 여기서 적합도도 잘 맞추고 인기도가 높으면 자연적으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인기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선호도, 사용자의 성, 연령, 쇼핑 이력에 따라 노출 정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공통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잘하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이 SEO가 반영이 된다. 네, 끝났습니다. 파일명을 보니까 검색 가이드 2025라고 적혀있네요. 아직 최신화된 버전은 없는데, 그런데 아직은 이 가이드 말대로 여기 기준에 맞춰서 순위 반영이 되고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